어르신 지금 식사하실 수 있어요? 예. 밥 드실 수 있고. 죽을 드십니다. 지금, 먹고 있어. 예, 죽 드십니다. 지금 밥을 못 먹고. 걷지는 못하고 누워 계시죠? 예, 예. 그 다음에는 그다음 삼킨 곤란이 있고, 그 다음에는 기억력은 어때요? 기억력은 연세에 비해서 좀 아주 좋으신 편인데요.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어르신은 얼마 전부터는 조금 안 좋다 그러시는데, 예. 그래요? 오늘 한번 보시죠. 이 소리? 그 다음에 요 오시기 전에 한 설사죽 했어요? 예, 예, 설사는 자주 하고, 예, 설사하고. 자주 하고요. 밥 좀 잘 못 드시고. 이 밥은 못 드셔요. 죽은 죽 드시고요. 벌써부터 죽 먹고 있어요. 아, 그래요? 죽은 오래 드셨어요. 변말한 건 어떤 거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고혈압 당뇨 있습니까? 고혈압 당뇨는 없어요. 뭐라고? 고혈압 당뇨 없어요? 예, 예. 불편한 거 다 말씀하러 가시죠. 그 불편한 거 이야기해 보세요. 불편한 건 이제 다리,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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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관절 수술하셨고, 고관절. 그다음에 지금 예, 걷는 걸음이 좀 걸으면 안 불편하시고, 되고. 예, 예. 그리고 어지럽다 그러시고요. 네. 예, 많이 아침에 눈 딱 예, 뜨면 머리가 어지럽다 아파요. 그러시고, 머리가 아파? 예, 예. 그리고 허리도 좀 안 좋, 예, 어. 아프다 그러시고, 식욕도 없고. 이 식욕이 있어요? 식욕은 뭐, 괜찮아요? 예, 예, 뭐 다 막 다른 걸 많이 못 드시니까 조금씩 예, 드시고. 연세 있으시니까 뭐. 그리고 지병은 자, 그럼 골다공증 약 먹고 있어요. 예, 예, 골다공증 있고요. 진단 언제 받았어요? 그거는 조금 됐습니다. 한 20년 됐습니까? 아, 그렇진 않아요. 얼마나 좀 됐어요? 한 10년? 10년 됐죠? 네. 뇌동맥류도 진단 받으세요? 있다고? 뇌동맥류.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그때 우리 히스토리 보니까 예. 삼성병원에 15년 전에 받았다고 돼 아, 있어요. 그래요? 예, 예. 아. 그때 서울 계셔서 제가. 그래. 그 다음에는 고관절 수술은 여기 보니 히스토리 해놨는데 보니 5년 전에 예, 예, 예. 보험병원에서 했다고 그래. 예, 예. 치매는 기억력, 인지장애. 인지장애는, 치매 그냥 전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까? 네, 네. 아직 대화 잘 돼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약해지시죠, 그죠? 기억력이 묻는 약해지시죠. 거 금방 또 묻고 그러진 않아요. 아, 그렇진 않으세요. 네. 우리 뭐 이분하면 또 치매 검사하니까. 네, 네. 담배술 해요? 안 합니다. 설사해요 지금? 설사는 좀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거는 뭐 오래되셨어요. 하루에 몇 번 해요? 하루에 뭐 그렇게 잦지는 않아요. 예. 하루에 그래서 어제도 한 서너 번 했어요. 예, 서너 번? 한 두세 번씩. 그건 지금 얼마 돼요? 얼마 돼요? 예? 설사한 지가 얼마 오래되셨어요. 돼요? 설사한 지가요? 설사한 지가 아르바트 했는데 오래 안 됐구나. 3일째인데 음. 오늘 아침에는 그저 약간 빛이 까맣고 했어요. 그 가져오는 히스토리에 보니까 20년 전에 골다공증 진단 받고 척추 협착증 치료 받았고 5년 전에 보건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수술 받았고 네네. 그 다음에는 15년 전에 뇌동맥류 삼성병원에서. 아, 네. 근데 왜 삼성병원에 왜 갔어요? 서울 삼성병원? 서울 상술병원은 이제 큰오빠 새언니가 의사라서 서울에 예, 서울 계셨거든요. 예, 그때는 서울 계셔서 삼천병원 아마 오빠가 모시고 가셨을 것 같아요. 왜 갔어요 그때? 뭐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이런 거 있었어요? 아마 어지럽다 잘 그러시니까 예, 그러가 이제 예, 그 검사를 하니까 뇌동맥류가 있다. 예, 그건 혈압은 안 높으죠? 예, 예. 이거는 더 뇌동맥류는 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이거는. 예.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네, 그때. 그때 뭐 사진 그 가온 거 있어요? 아니요. 다음 사진 좀 예, 예.
그래. 그렇죠. 예,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죠. 예. 원장님 보면 두통이 심하다고 그러시네요. 두통. 두통이 심하다. 어느 부위가 어느 부위 두통 머리가 눈만 딱 뜨면 어디? 자고 아침에 눈 딱 뜨면 머리가 아파요. 어느 부위가 예, 전체가 전체? 여기요? 전체 예. 앞머리 예, 앞머리. 뒷머리도 아파요. 앞머리가 아파요. 앞머리 그거 언제부터 그래요? 하면 한참 됐어요. 몇 년 됐어요? 한 그렇게 많이는 안 되고 한 1년 되는 거. 그거는 동맥류가 있어도 머리가 아플 수 있거든. 그게 이제 세월이 15년 오래됐으니까 이게 더 불어올라가지고 더 커질 수 있거든. 그러면은 두통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건 이제 MRA를 한번 찍어봐야 되지. 네. 따끔합니다. 그거 됐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자, 어르신, 요 테이블 위에 누워있어요. 자, 손 놓으시고. 김찰해 보겠습니다. 배 힘 빼고. 짝짝 밑에 여기 발 밑에 역 아파요? 예, 그거 가셔서 수시로? 이거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배는 괜찮다. 요추부하고 흉추일부하고 복부하고 엑스레이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1, 5, 4, 3, 2, 1 요추 1번의 압박골절이 심하고 시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척추는 이 골절로 인해서 만곡 정도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척추 전반적으로 보면은 골다공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대퇴골의 전자관 골절에서 시술했습니다. 그리고 뭐 펠비스 이쪽도 뼈가 약한데 그냥 딴 건 특별한 상황은 없습니다. 네, 그만이고 저 복부 한번 더 내봐요. 할게. 저 원장님 보기에 복부 여기는 뭐 괜찮죠? 가스라 이런 덜 차 있죠? 괜찮죠? 그 정도면 괜찮아요. 복부는 뭐 특히 상관없습니다. 예. 양설관절 보면 퇴행성 관절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이 좀 더 심한 편이고요. 뭐 그래도 2 정도. 네. 그렇다. 심전도 소견은 노말 사이누스리듬, 정상 그 동 조율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아주 연세에 비해서 아주 좋습니다. 예. 골다공증이 5.5 요 추에 심하고, 요 추에 아주 골다공증이 아주 심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뇌파 촬영인데, 보시면은 뭐 특별한 거 없이 정상으로 나옵니다. 알파, 후두 부위는 알파 웨이브가 나오고 정상 범위 내입니다. 이건 계속 쭉 봐야 되는데, 한 장만 봐도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그 다음. 혈액검사 소견인데, 빈혈 수치는, 설색소 수치는 9.7로서 약간 떨어져 있고, 정상은 11에서 16까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백혈구 수치도 5,000에서 10,000까지인데 3.6 좀 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알부민도 좀 약간 떨어져 있고 3.8 이상인데 3.7. 그 다음에 심장 기능 검사 괜찮고, 가리하고
나트륨 수치는 정상입니다. 그다음 그러면은 지금 이분은 이야기 좀 하셔야 되겠네. 이분은 골다공증이 좀 많죠. 그 다음에는 있고, 피검사는 대체로 괜찮고 빈혈 약간 있고, 비염이 있고 검사 속에서는 그 다음에는 엑스레이 검사 속에서는 척추 압박골절 역추 1번 있고, 골다공증 심하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치료는 어떻게 해요? 지금 치매하고 치매 검사 나왔나? 아직까지 안 했죠.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연세가 높아서 치매 검사를 필요가 있어서 앞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금 어느 정도 되면 동맥의 경화증 때문에 그거 좀 자주 좀 체크, 혈전 검사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 우리 원장님 보시고 약 가져오시는 거 보시고 뺄 거 있으면 빼고 더 추가할 거 있으면 추가하도록 그래. 부탁드릴게요. 봐라. 약 쓰는 거 손대서. 그렇게 하고 보호자분 그렇게 이제 치매 검사 끼고 그것 때문에 안정해야 끼고 그 다음에 그 혈전이나 이런 것도 체크 좀 해야 끼고. 밥맛이 혹시 없어가 못 자시면 밥맛 들어오는 약이 있거든. 아, 그래요? 그걸 좀 쓸 필요가 있으면 우리가 써보겠습니다. 서로 밥맛 들어오면 밥 잘 자시면 또 끓여보면 되고. 그리고 저 어깨 쪽에 50긴 있던데 오른쪽에 그거는 물리치료 좀 받도록 하고 재활치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 이게 뭐 관절, 그다음 치매, 그다음에 혈관 질환, 그다음에는 심장 쪽에 조금 문제 있고 이런 게 있어 보니까 나이 들면 여러 가지 병이 있으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좀 병력적인 한꺼번에 보는 게 좋아요. 봐서 조금 문제 있으면 서로 또 의견 그것도 하고 그래서 원스텝으로 진찰하고 원스텝으로 진단하고 그래서 앞으로 치료 방향도 보호장하고 인원하고 하는 게 뭐 저희들 그냥 좀 펌프했을 때 이번 할때 예, 감사합니다. 그래. 뭐 참, 그래 하시고 예. 가족처럼 그렇게 챙겨주셔가 진짜 따뜻한 그 마음이 전해지네요. 혼자 치료를 하는 거는 네. 의사나 간호사나 병원 직원만 하는 게 아니고 보호자분도 환자분들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 견딜 수 있고 하면 용기도 붙어주고 저희들이 환자분 보호자분들인데 오히려 도움을 청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여기 병원에 여러 분과의 이 의료진들이 함께 입원할 때 상의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예. 그런 절차가 있더라고요. 예. 노인성 질환은 다발성 질환이라 가지고 예. 한 분의 노인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 인력과 예. 많은 간호사들이 협진합해서 예. 그거는 노인이 장기간 살아오지 않습니까? 예. 장기간 살아오는 과정에 노인만이 가지는 특징적인 습성이 있습니다. 예. 그 습성까지 잘 파악해야만이 예. 바른 진단과 예. 바른 진료를 할 수 있고 또한 예. 섬세한 노인 간호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 한꺼번에 협진할 수 있게 한꺼번에 많은 전문의를 들여서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제도적으로 아니면 아직 예를 들어가 뭐 예, 뭐 내과에서 주로 노인 질환을 네, 이제 네. 본다든지 네. 뭐 지금 뭐 다른 과에서도 그런데 뭐 노인 내과라는 뭐 말이 또 외국 사례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지금 제도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제도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사실상 병원인 같은 요양병원도 병원이란 말입니다. 예. 병원인데 병원의 가장 큰 목적은 진단과 진료,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 가장 큰 목적인데 예.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다 손치더라도 예. 그 병원의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이고 예. 그 다른 병원은 그렇게 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거는 요양병원은 포괄수가제가 돼가지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별 수가를 받을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갖춰져 가는데 그런 시스템을 더욱더 면밀히 갖추는 것 때문에 하나하나 행위에 대한 행위적인 수가를 받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적자를 보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는 거고 이거는 내과적인 질환, 노인성 내과라고 그러잖아요. 예. 내과적인 질환은 그 하나만을 가지고 가게끔 자꾸 하는 거는 뭔가 하면
행위별 수가를 안 주기 때문에 그 한가를 중심으로 그냥 가는 거지. 사실은 노인성 질환은 거의 다발성이고 사실은 근골격과 그다음번에 신경외과, 예. 신경과 예. 이런 질환이 내과적 질환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중심적으로 바른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중심적으로 어떤 수가를 주어준다는 제도를 그렇게 가져야 되는데 아직은 뭐 제도도 그렇게 주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약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여기 한의사님도 계시고 한방진료라든가 뭐 네. 건골격계, 뭐 내과 뭐 여러 가지 이제 협진을 하면 그런 개별적인 진료비를 받는 게 아니라 포괄된 어떤 진료, 현실을 반영하는 어떤 완벽한 제도는 이제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겠죠. 또 너무 그렇게 또 개별적으로 또 하게 되면은 또 진료가 또 너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포괄 수가로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 포괄수가제로 묶고 낳는 그 이면적인 내면에서 아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다발성 노인성 질환은 만성 질환이 거의 많기 때문에 그 행위 하나마다 수가를 다 받게 되는 것 같으면 예. 늘 근사를 해서 예. 돌만한 그런 과잉 진료, 과다 진료가 그러니까요. 심각하게 나타날 면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쪽으로 만들어놨지 않겠나 하는 이건 단순한 내 생각입니다. 이제 갈수록 노년층의 인구가 더 많아지고 고령화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병원들 그러니까 노인들의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을 협진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같이 이제 요양도 할 수 있는 이런 병원들이 더 중요한 지금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아직도 보면 요양병원이라 그런 것 하면 어떤 식으로 하면 기저귀 잘 갈아주고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옷자를 펴도 밥 맛있게 만들어주고 뭐 진료에 대한 부분은 뭐 조금 등한시해도 괜찮다. 그런 부분을 골라가는 게 요양병원이고 어차피 우리 부모나 노인들은 고령화됐으니까 어느 시기 가면 돌아가실 분인데 그거라도 대접 잘 받고 살면 되지 않나. 그런 부모 이제 자식도 보호자들도 그런 인식이고 사실은 노인분들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통증을 없애주고 진단을 어떻게 했고 진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 노인의 얼굴이 밝아지고 안 밝아지고 차이 나는데 존엄 케어라고 얘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아,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바른 진단을 해서 바른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그 질환에 대한 만성 질환에 대한 완쾌하게 낫진 않더라도 현재 상태 유지를 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진짜의 존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 병은 내팽개쳐버리고 뭐 그냥 보기만 좋게 만든다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존엄 케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이 설립 목적과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목적에 좀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는가. 지금 그게 좀 예시가 같습니다. 아무래도 노인층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병이 또 몇 개씩 되고 또 검사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검사 받으러 다니는 것도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큰 일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는 보니까 검사 기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거의 대형 병원에서 가지고 있을 검사기기는 거의 다 가지고 있는 편인데 통상적으로 요양병원에서 진단기를 사용하지 않고 대학병원에서만 일반 병원, 종합병원에서 그 진단서를 가지고 왔는 그대로 그 처방하고 가는 게 통상제 같은데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새로운 사항이 발병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럴 때는 난 뭐라고 보호자한테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식으로 다 아프다, 어떤 식으로 못 간다, 어떤 식으로 간다, 치료액이 어떻게 뭐 어떤 되나, 수치가 또 더 뭐 높아졌다, 높아진다, 낮아졌다.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넣고 얘기를 해줘야 예. 그 보호자도 부모님을 입원시키고 난 다음에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그런 거 가는데 그래서 내 양심으로서는 그 뭐 진단을 해놓고 그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보호를 자는데 얘기하고 설명해줘야 되지. 요양병의 본래 목적은 그거였었는데 그걸 원활하게 돌아가려는 것 때문에 정부 정책이 또 하나의 수가를 그 진단하면 진단하는 수가는 줘야 될 입장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제도적으로 끝까지는 따라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아,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오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진단을 많이 하면은 더 많이 또 청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앞에 이야기는 이제 포괄 수가로. 때문에 돈은 더 받지는 못하고. 아, 그러니까 제가 늘 이제 요양병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은 특히 이제 이제 간병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죠. 예. 보통. 예.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요양보호사들이 간병을 한다든지 그러면 뭐 정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간병하는 게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예. 하면 기저를 갈 때라든지 그럴 때 보면 대소변을 예. 파악하는데 오늘은 소변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아. 소변 색깔 어떻게 보고 예. 그걸 빨리 보고를 했어 예. 빨리 체크를 했어 어린이들 보고 했어 오늘 상태는 어떻게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간병사들한테 맡겨놓은 것 때문에 예. 그거는 체크는 그거는 기저귀관리 바쁘고 어. 뭐 그랬다. 그리고 또 한 명이 한 사람의 어떤 간병사가 그 환자를 관리하다 보면 체인지 포지션을 해줘야만 욕창도 덜 걸리고 뭐든가 나았는데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못하다 보면 골절이 생기고 뭐 골다공증 환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 골절이 생기고 또는 사고가 생길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2인 1개조로 가서 예. 이제 체인지 포지션도 하고 기저도 갈고 소변량 대변량 조사 체크를 해서 기록해서 매일 보고를 하고 예. 그 다음번에 얼굴 색이라든지 식사량이 어느 정도 됐다든지 일일이 체크를 다시 기록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대신 단점이 뭔가 하면 그렇게 막 일을 시키니까 간호조나 간호조무사들이 너무 힘들다고 잘 입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2개월에서 3개월 잘 견뎌 나가면 아 진로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느끼는 것 때문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는데 예. 그렇지 않는 경우는 요양보호사 있는 병원에 가는 게 낫지. 엄격하게 말하면 간호인력에 대한 의무가 본래 의무가 이거지 않느냐. 이상하게 세상에 뭐 변질되면서 뭐 진로의 수값보다는 간병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세상이 돼버리는데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냐. 아,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 진료비보다 오히려 간병비가 더 그렇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크니까. 그러니까 전도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예. 우리만이라도 이렇게 가보면 나중 끝은 보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뭐 간호인력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한 걸 많이 가지고 있죠. 앞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혹은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이제 뭐 올해는 거의 다 끝난 건데 내년쯤 돼서는 노인성 질환, 다발성 질환을 그러지 않습니까? 다발성 질환인데 그 다발성 질환을 잘 진단할 수 있는 검진센터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계획을 가지고 그래야만이 노인성 만성 질환을 갖고 검진을 잘해야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분들이 환자분들이 오랫동안 그 병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만성 질환이 잘 낫지는 않은 편이니까 그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유지를 오랫동안 시킬 수 있고 조금 더 생을 유지하는데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검진센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계획을 갖고 있고 아마 내년쯤 되면 그걸 시도를 할 생각입니다.